네. 자, 지난달의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언뜻 보면은 이게 상당히 좋아 보이는 수치인데, 신규 취업자의 90%가 5, 60대 고령층이라고 하고요. 20대 고용률은 4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놀고 있는 20대 백수가 많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성은 서울대 경력개발센터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서 제가 수치들을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 정말 그야말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기업과 정부에서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청년 고용률이라는 것은 15세에서 29세 인구 중에 취업자의 비율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 예. 네, 전 정부에서는 20대 고용률을 살펴보면 50% 후반대를 나타냈고, 반면 현 정부는 40% 후반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별 일자리 성과를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코로나의 여파의 영향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기업과 정부가 협업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예. 예, 특별히 기존의 통계 수치를 늘리기 위한 공무원의 증언과 같은 단편적인 방법보다는 이번 정부에서는 비록 효과가 숫자로 두각되지는 않더라도 다음 정부와 그 후에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기반의 인력 정책과 기업에서 관련 채용 정책을 과감히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인 장기적인 정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예시 예, 방법으로는 예. 뉴 바이오 분야라든지 반도체 분야 같은 신산업 인력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투자가 과감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대학의 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과 더불어서 기업과 연계되는 채용 확보형 산업 협력에 대한 기업 인사 정책을 CEO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고용 정책 및 관련 입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산학협력이라 하면 그야말로 학교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 대학생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좀 확대하려는 방법으로 어떤 것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대학생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취업, 즉 기업에 입직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을 예,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러하다 보니 정부에서도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재정 지원의 사업의 지표로서 활용하면서 일자리 진입 확대를 많이 시도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제 취업의 시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대학생들에게 스타트업, 즉 창업 정책을 많이 지원하면서 일자리를 확산을 취업에서 창업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동문이라든지 지자체, 민간 등의 출자를 통해서 대학 창업 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또 예. 정부가 이런 매칭 출자여서 창업 정책을 유도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창업이라든지 학생의 창업 등 교육 부분에서 자구 노력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 예. 자, 이제는 그래서 이제 네, 기업에서도 좀 호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기존의 채용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네. 어떤 새로운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기존의 채용 방식은 일방적인 채용이었다면 이제 예. 기업은 HRD 관점에서 퇴직자 등 인력을 활용 측면에서 관련 산업에 있어서 청년 직원들과 또 기존 부서 직원들이 공동 부서 규모의 창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HR 정책을 새롭게 과감하게 확대하고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청년들의 노동력의 입직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신상업 창업으로 이어져서 단순히 스타트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로 확대되어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해 주어야 된다는 네, 뜻입니다. 그야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기업에서 뭐 은퇴한 인력이나 뭐 명예퇴직 제도 같은 거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 혜택도 주고, 그렇다면은 중장년층의 노년 일자리 문제도 함께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이 인력 개발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일 것입니다. 예, 예. 청년들의 일자리와 기업의 중장년 사회의 노년 일자리가 창업에 있어서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각 인력 구성원으로서 역할이 서질 때 연령대에 부합하는 실업자 감소 효과도 함께 딸려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국가 인적 자원 개발 측면에서 볼 때 일자리 진입은 노동시장 이론에서 신호차별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동일 생산성을 가진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을 신호 체계를 통해서 노동력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노동 수요자에게 신호가 되어주는 예, 것이죠. 예. 네, 이 이론이 대졸자의 입직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중장년 직원 간부 및
임원 더 나아가서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 노년 계층에서도 신호 이론이 각자 경력 개발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도록 직무 중심 경력 개발 시스템이 기업에서부터 이제는 정착되어서 예. 되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청년의 일자리에서부터 노년의 일자리가 신호 체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우리 사거리 신호등 흐름처럼 20대, 30대, 40대 흐름들이 파란색일 때 파란색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효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일자리 현상들이 신호 체계로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학하고 기업하고 정부가 함께 어떤 역할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신호 체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청년들의 미스매치 취업 부분을 매치업으로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대학 청년들이 졸업 후에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진로교육 관점에서는 직업 세계의 진입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의 전공과 일자리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노동시장의 불안으로 청년들이 일자리의 진입에 있어서 신중성보다는 우선 채용되기가 바쁩니다. 예, 일단 어디든 넣고 보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보자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대학에서 들어온 학생들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부서 배치를 잘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원의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당장 부족한 부서의 직무 인력을 채우는데 급급하고 그러한 인력 배치를 통해서 전공을 적용되지 않는 인력 배치가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예. 근데 요즘에는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요즘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러한 현상이 바로 미스매치 현상입니다. 미스매치로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은 직업 심리 관점에서 또 살펴보면 직무 만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직무 만족이 떨어지면 조직 몰입이 안 되겠죠. 이러한 조직은 당연히 생산성에 있어서 전공과 적성이 매치업된 조직보다 낮은 생산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 중동과 같은 기름과 같은 자원 중심 국가가 아니고 바로 인적 자원 중심 국가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조직의 인력을 최고의 수행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사 관리를 기업의 전략과 부합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그에 맞는 조직원들의 성향에 맞는 전공 배치 등 직무 배치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대학의 단순히 취업의 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특성이라든지 전공에 맞는 매치업을 입직을 오히려 지표로 활용해서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현재 군대의 인력 수급에서부터 기업의 노동 진입까지 국민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사회 진입에 이르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부합하는 행복한 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경력 개발 시스템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조직의 협업이 향후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기성세대의 역할이자 우리 국가 인력 파워의 존립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참 대학마다 보면 취업률 100%, 뭐 몇 명 합격,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경력 개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진로 교육 체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의 노동시장 진입과 또 진로 교육 체계는 좀 어떻습니까? 네, 쉽게 노동시장의 진입에 이르는 교육을 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입시 체계로 인해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진로 교육이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예. 더욱이 8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 대학 보편화 단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전문 대학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전문 대학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된다. 네. 예. 현재 괜찮은 일자리 진입에 대한 수요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대학의 노동력은 괜찮은 일자리 진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 여기서 괜찮은 일자리라는 것은 국제 노동기구 ILO의 그 정의에 의하면 성별이나 연령이나 무관하게 자유, 공평하고 안정성, 인권이 보편적인 조건에서 생산성을 가진 노동을 할 기회를 주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괜찮은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본다면 대기업, 공기업이라든지 소위 좋은 일자리를 의미하고 있는 데다가 더욱이 요즘에는 워라밸이라는 게 가능한 곳을 MZ 세대들은 더 선호하는 일자리로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워라밸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노동시장의 진입에 있어서 대학의 기능 가운데 전문대학 기능이 타 국가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예, 전문 대학이라 하면 그 2년제 대학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보통 기업들 들어갈 때 그 기준 자체가 입사 지원 기준 자체가 4년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더욱이 괜찮은 일자리라든지 좋은 일자리에 있어서는 그러한 제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죠. 예. 유럽의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같은 직업 전문 학교들이
그 나라의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가더라도 바로 워라밸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예. 잣대에서는 그 괜찮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그 노동 관련 사고들을 보면 사무 중심의 화이트 칼라가 아닌 앞으로 노동 중심의 블루 계층에서 많이 사건들을 볼 때 예, 아직도 맞습니다. 이 워라밸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 예.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에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노사 정부가 또 고등 진로 교육 체계 안에서 괜찮은 일자리 진입을 위해서 관련 위원회도 설치하고 그 전문 대학교의 기능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제도적으로 어떤 입직에 대한 보완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사실 여러 가지 정책들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일단 일자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식의 변화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일자리 변화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 진보, 또 IT 관련 신산업 부상 등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와 또 여기에 더불어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일자리 변화에서 많은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에 더해서 최근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변화도 크게 나타냈는데요. 국민의 일자리 인식도 기존의 오프라인 노동시장 개념에서 온라인 노동시장의 개념까지도 확대되어서 관련 직무는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일 방식에도 우리도 모르게 이제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기업들은 이로 인해서 자연 오프라인 오피스의 유무까지도 효용성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단계가 되었고 기업에서 이제선 기존의 영업 직무 중심이 국경의 존재의 틀이었다면 이제는 회사가 모든 직무에서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즉 예. 자신이 있는 곳과 소프트웨어가 있는 곳이 회사의 일자리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드웨어 중심의 인력 개발이 줄을 이뤘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당장 소프트웨어 중심의 핵심 인력이 부족한 게 바로 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또 인건비라든지 또 한국은 그러한 것들을 사업을 하는데 매력적이지 못하는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또 기술 발전에 있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신기술에 있어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점점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분야가 바로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자 또 기존의 제조업과 반도체 중심의 산업 일자리를 중심을 과감히 이제 글로벌 신산업 기술로 인력 개발을 시작해야 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신기술 일자리에 대해서 인력 개발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요. 저는 이것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기업에서 인권 경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 이제 알론 머스크의 이게 트위터 인수에 따른 대량 해고 사태가 있지 예, 않았습니까? 예, 기억납니다. 예, 바로 이 부분이 미국식 인력 운영 방식입니다. 예. 한국의 인재 경영 방식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정규직 사원의 경우 한 번의 해고가 이뤄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예. 그러나 미국에서는 직무 중심의 인력 운영이기 때문에 알론 머스크의 사태와 같이 한순간에 해고와 채용이 가능한 것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인권이라는 것이 들어간다면 다양한 변수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경우는 바로 노사 관계가 떠오른 쟁점이 될 수가 예. 있습니다. 지금 같은 산업 경제가 어렵고 또 내년도 전망도 밝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을 기반으로 노사는 합리적인 노사 정책을 위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인권 경영을 손익계산서의 수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일자리 창출과 노동력의 확대의 측면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할 때 임금의 양보도 이끌어낼 수 있는 협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근로시간의 합의가 미래 진취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괜찮은 일자리로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인권 경영으로서 발돋움해서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인권 경영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앞서서 노인 일자리 알아봤죠. 그리고 예. 청년 일자리 문제점과 뭐 대책을 좀 알아봤죠. 자, 그렇다면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제 경력 개발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들의 일자리 진입과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관련 예. 부처들이 더욱더 노력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도 이제 뭐 시행돼서 정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남녀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사용하는 데는 뭐 부서장이라든지 조직 문화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우수 인력들이 여성들이 일터를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육아휴직이고 다시 육아휴직을 하고 사회에 돌아오는 것이 경제적 효과가 높은 것인데 아직도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가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유럽처럼 가정 인력이 사회 인력의 기초라는 인식이 기업 구성원 모두에게 있을 때 이러한 여성의 경력 단절이 기업의 손실이라는 인식을 바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 사실 여성의 경력 단절이 사회에서 봤을 때 나이대로 따지자면 한 4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육아 후 출산을 거치면서 30대 후반에서 40대 사이에 경력 단절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만큼 지금 뭐 남녀 성별을 떠나서 40대에서 취업자 수가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40대 산업 인력 개발은 어떻게 하면 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40대 인력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허리가 튼튼해야지 모든 골격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데요. 예. 이들은 가정 경제의 또한 핵심이 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그렇죠. 이제 40대 인력에 있어서 고용은 정부라든지 기업에 있어서 강한 드라이브 정책을 걸어줘야 할 때입니다. 네, 하지만 기업에서들 이 40대를 채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예, 예. 인건비 등이 오히려 이들의 경력 개발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손익분기점을 볼 때 한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40대 실질자 유형을 살펴볼 거 했는데요. 실업으로 인한 미취업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직업 훈련을 통해서 재취업을 시키는 것보다는 이들이 가져온 직무 전문가로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진로 발달의 이론에서 보면 슈퍼의 이론이 있는데요. 이 44세가까지 확립기가 되는 것이고 45세부터 유지기가 됩니다. 이런 직업 심리 관점에서도 볼 때도 이들의 세계가 직업의 안정 세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예. 재취업을 통해서 자신의 안정을 하는 효과성보다는 창업에 대한 인프라의 능력으로 유도할 때에 그 경제적인 받침이 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부 기업에 있어서도 필요 인재로서 역할을 예. 할 수 있는 확립 유지기로서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연령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창업에 대한 지원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네,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자, 정말 여러 가지 경제 위기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도 채용에 대한 대비를 뭐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국가 고용 현황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노동 정책 수립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